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행정소송 건수가 10년 사이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행정소송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경우 행정소송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현대의 서경배 변호사님을 만나 행정소송과 부동산 분쟁에 대한 조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의사가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가 분쟁으로 인해 느끼는 고통은 몸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못지않게 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 치료하는 가까이에 있는 가정의와 같은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법무법인 현대의 서경배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는 법무법인 현대에서 행정소송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연 1000여 건에 이르는 서울특별시 관련 행정 및 민사소송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으로서 연 1500건에 이르는 구청의 행정처분과 소청위원회 간사로서 연 150여 건의 징계처분을 다루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변호사, SH공사 법률고문 변호사, 서울특별시 뉴타운 재개발 법률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구청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신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구제를 위해 일반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지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시도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단기간에 결정을 해주고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으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회와 달리 독립적인 법관이 재판을 하고 주장과 증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판단과 3심제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사정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도로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분쟁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로 점용은 도로관리청에서 개인의 토지를 권한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반대로 개인이 도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이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상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토지주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자체의 반환은 구할 수 없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청에서 시민의 토지를 권한 없이 점용하였다 하여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처음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도로 일부를 점용한 줄 모르고 사용하여 오거나 대지나 건물을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대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무단 점용하였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뒤늦게 구청으로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아 몹시 억울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점유하게 된 경위라든지 점유 현황, 주변 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변상금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상금뿐만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 다른 금전적 행정 제재에 있어서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 법적 지식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에 부동의하더라도 조합원이 되도록 가입이 강제됩니다. 주택 분양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현금 청산자로서 최종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거나 토지 수용인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만을 소유하거나 부동의한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 청구권을 가진 조합가 사이에 협의 매도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매도 대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분은 사업 참여 여부를 정함에 있어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좋을 듯 합니다. 분양 신청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양 처리를 하지 않거나 분양 계약까지 체결해 버리고 나면 뒤늦게 현금 청산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 종료 전에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금 청산이 가능합니다. 분양 신청 후에도 사업 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 계획에 분양 계약 기간 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분양 계약 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체결된 분양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분양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잠시 물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은 유리한 사정은 강조하고 결점이나 문제점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건이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상대방이 거래를 서두르는 상황일수록 계약서 초안 등을 검토해 볼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이 나면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서 그 거래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변호사님께서 맡아오셨던 소송이나 분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특이했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 구청에서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내버스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내 곳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의 여론을 의식하여 사업자의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을 여러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심판위원회는 구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구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처분을 계속 미루자 허가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하였고 심판위원회는 구청회가 허가 처분을 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허가 처분을 하지 않자
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허가 처분을 하였고, 사업자는 허가 처분에 따라서 충전선을 설치하여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공익상 필요한 사업시설임에도 구청의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혐오시설임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의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고 직접 처분까지 한 사건에 참여했던 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객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내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리와 판결 경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과 판례의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에게 다가가는 자세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도 적지 않은데요. 비슷한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을 때 무조건 소송부터 하자고 뛰어들기보다는 전문 법률가의 도움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현대의 서경배 변호사님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